동영상. 조금 저걸로 긁어 넣을게. 기다려봐. 안녕하십니까, 바보상걸라지입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여기도 만만찮네요. 아침에는 영 한 7도 정도 내려가고, 낮에 해가 뜨면은 좀 따뜻한데, 오늘은 해가 떴는데도 바깥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오늘 영상은 경옥고, 사실 이 경옥고라는 게 간단히 집에서 할 수 있는데 다들 이걸 상당히 힘들어하고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옥고에 대해 가지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경옥고를 집에서 간단하게 해서 다른 보통 대부분 가정들 보면은 애기들이든 뭐 부부든 부모든지 간에 그 한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타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종 그 영양제 같은 거를 아마 상당히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병과 건강은 음식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식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를 잘 들어 두셨다가 가정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은 해서 제가 권장하는 형식대로 하게 되면은 아마 애기들도 잘 먹을 겁니다. 보통 지금 시중에서 파는 경우거 같은 경우에 써서 어른들도 잘 못 먹고 구입을 했다가 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욕조에 목욕할 때 풀어서 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릴 테니까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이제 저같이 뭐 한제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할 것 같으면은 저는 산에서 재배하는 산양산삼을 팔지 못하는 파삼을 말려가지고 모으고 해서 어떨 때는 빨리 팔리면은 3년 아니면 5년에 한 번, 또 이게 다 팔리더라도 이 삶 자체가 준비가 안 되면은 못 만드니까 그래서 때 5년에 한 번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삶 가루가 900g이 한 재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은 한 재면은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500g을 기준을 했을 때에 한 32병 정도 나옵니다. 저는 이 500g 한 병에 넣어 가지고 150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왜 이렇게 비쌌냐 이러는데 사실 산양삼 가격 기준을 해가지고 해봤을 때는 이 500g 한 병에 한 500만 원 정도 받아야 정상적인 가격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실적으로 재배를 하고 이러니까 원가 형식으로 이렇게 맞춰서 최대한으로 낮추고 한 게 500g 한 병에 15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해서 1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정에서는 세 식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두 달에 한 번 만들어 가지고 드실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500고 1kg 한 두 식구, 네 식구 기준을 했을 때 2kg 양 정도를 경옥고를 했을 때 2kg 양 정도를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정에서는 저같이 산에다 키우는 산양삼이 없으니까 인삼으로 하시는데 그 뭐 홍삼이 좋다 뭐가 좋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현혹되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6년근을 캐는 뭐 인척들을 통하든 친구를 통하든지 이렇게 알아보셔 가지고 6년근 KTNG하고 계약한 그 곳에 가서 파삼 있습니다. 파삼 다리도 잘라지고 뭐 이런 거를 구입을 하시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 채당 아무리 비싸다 그래 봐봐야 한 만 몇천 원 정도밖에는 안 갈 겁니다 아마. 네, 그런 걸 구입을 하셔가지고 자 기준은 그러니까 20kg 이제 한 재를 저는 보통 이제 20kg 기준을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이럴 때에 산양삼 가루를 900g 그 다음에 생지왕을 9kg 500 그 다음에 꿀은 집에서 드실 것 같으면은 토종꿀을 쓰세요. 토종꿀을 쓰시는데 토종꿀을 이제 제가 한재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kg 보통 한 병이 2.4kg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6kg라고 많은 게 아닌데 그거를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하면은 그렇게 꿀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복령이 6kg 50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걸 기준을 해가지고 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산지 같은 데에 이 복령을 캐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구입을 하셔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비싸지 안 하니까. 그렇게 구입을 하시고, 그걸 또 가루를 내 가지고 판매를 하라 그래도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종꿀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인맥을 동원하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토종꿀 이런 걸 사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6인분을 그러니까 한 달 기준을 했을 때 500g이면은 아침에 그 나무 스푼 조금 한 걸로 잠깐만 스푼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00g의 단지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은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먹고 있는 건데 안에도 이렇게 양이 조금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스푼은 이제 이런 거는 플라스틱이나 쇠나 이런 거는 안 좋으니까 이렇게 시중에 가면은 이렇게 나무로 된 스푼, 티스푼이 있습니다. 요걸로 요렇게 해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약간 숙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공복에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맛도 상당히 좋고 다른 어떤 보약보다는 훨씬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데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이 500g을 기준으로 하니까 4식구면은 2kg, 6식구면은 3kg.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그 비율로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만드는 걸 막 굉장히 거창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근데 두려워할 거 한 개도 없이 다들 집에는 찜통이 아마 준비가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백봉령이나 그 삼원 그렇게 사셔 가지고 말려서 요사이는 집집마다 가정용 말리는 게 다 있으니까 건조하는 게 거기다 건조를 해 가지고 뭐 이제 집에서 이렇게 그 커피 형식으로 뭐 타 드셔도 되고 이러니까 한 1kg 정도 삼은 만드셔도 좋죠. 먼저 말려 가지고 그걸 가서 재분소, 그러니까 방앗간에 가서 갈아 가지고 일부는 쓰시고 일부는 보관을 해 두셔도 되고, 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복령도 한 1kg 정도 사셔 가지고 재분소에 가서 갈아 가지고 그것도 차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사 가지고 오시고, 또 이제 제일 이제 그 일반적인 분들이 뭐를 어떻게 하고 그거를 뭐 어떻게 갈고 뭐 이런 걸 굉장히 이제 두려워라 하시고 이러는데요. 꿀은 이제 어디 가서 구입을 하든지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뭐 남비가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이런 데다 깨끗한 데다 부어가지고 끓여서 불순물이 위에 이렇게 뜨는 거는 걷어내 가지고 팔팔 끓여서 준비를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지황, 뭐 생소한 거죠 사실. 이 생지황을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생지황 파는 곳 해가지고 치면은 즙을 내 가지고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물론 조금 이게 양이 적다 보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 주실 줄 모르지만, 저는 양이 많다 보니까 금액을 조금 비싸게 더 주더라도 무농약으로 재배를 했는 걸 가지고 정확하게 즙을 내는 거를 저는 요구를 하고 계약서를 쓰고 해가지고 그걸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그렇게 못하고 하더라도 중국산이 아니고 국내에서 키우는 생지황 같은 경우는 경북 안동 같은 데 이런 데서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게 물로 이렇게 즙을 짜는 거기 때문에 봉지로 옵니다. 그게 한 봉지에 뭐 500g짜리도 있고 1kg짜리도 있고 한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잘 비율만큼의 삼가루하고 복령하고를 넣고 백복령하고를 넣고 골고루 있게 뭐 채로 이래 한번 쳐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냥 집에서 드시는 거니까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섞어 놨다가 그 다음에 꼭 생지황을 먼저 부어 가지고 계속 젖어 주세요. 그래서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물론 뭐 집에서 드실 거니까 좀 덩어리가 져도 관계없습니다. 힘들어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게 저거 됐다 싶을 정도로 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꿀을 부어 가지고 그 다려놓은 꿀을 부어 가지고 그걸 저어 줍니다. 저어서 완전히 어느 정도 이 몽우리 같은 게 지는 게 없이 다 풀렸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에 사전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중탕용 항아리가 있습니다. 뭐 요새 도자기로 된 항아리도 있고 뭐 가정에서 하는 건 충분히 도자기로 된 걸로 할 수가 있죠.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소독을 해 두셨다가 그걸 거기에다 넣고 그 다음 위에는 그 요사이 기름종이가 이렇게 그 식품 자재 판매하는 데 가니까 랩식으로 해가지고 뭐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5겹 정도 잘라가지고 이제 입구에다 대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플라스틱 이런 걸 쓰지 않기 위해 가지고 광목을 사서 잘라가지고 그걸 꽈가지고 실같이 이렇게 꽈가지고 사실 입구를 꼭 묶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그 다음에 찜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넣을 때 찜통에 있는 물이 이 항아리를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차야 되느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양을 비교를 했을 때 될 수 있으면은 항아리가 조금 크면 좋겠죠. 왜서 그러냐 하면은 자 이런 항아리를 이렇게 넣었는데 밖에는 찜통이 있습니다. 항아리를 넣었는데 이게 원재료가 여기까지 꽉 들어차게 되면은 이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꽉 차는 데까지 물이 이렇게 같이 차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중탕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물이 약간씩 끓게 되고 하다 보면은 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그래서 항아리가 좀 크면은 한 요 정도가 원재료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물이 여기까지만 원재료 들어가는 것보다가 한 2, 3cm 정도만 더 올라오도록 이렇게 물이 차면은 되니까 위에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물이 끓더라도 이 속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유념을 이렇게 하시고 물 온도는 보통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은 일주일 동안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온도가 한 80도에서 83도 정도 이렇게 맞춰 놓고 하죠. 그런데 가정에서 할 때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3일만 하시는 겁니다. 3일. 그러니까 3일을 중탕을 하려고 하면은 72시간 동안 계속 불을 켜놔야 됩니다. 그러면 온도가 한 몇 도 정도 돼야 되느냐 하면은 한 92도 정도. 그 약간 뽀글뽀글 이렇게 끓어서 올라오는 물방울이 요럴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을 하기 때문에 진짜 중탕을 합니다. 그래서 뽀글 요렇게 올라오도록 하다 보니까 온도를 저는 80도 정도를 해서 저는 이제 판매를 하고 그만큼 이제 더 좀 약효를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가정에서 하실 때는 3일 동안 하니까 약간 더 좀 뽀글 이렇게 물방울이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3일 이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월 1일 날 그러니까 오늘 1월 1일이라고 생각하고 1월 1일 날
12시에, 낮 12시에 넣어서 가스불을 켰다 그러면은 3일 후에 12시에 가스불을 끄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한 가지는 물을 요렇게 중탕을 하기 위해서 요마침 재료가 들어가 있고 물을 요 위에 이렇게 부었는데 이게 물이 뽀글뽀글 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한 6시간, 7시간 이렇게 한번 열어보고 뚜껑을 열어서 보고 물이 처음에 내가 원하는데 부어놨던 데보다가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꼭 그만큼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항상. 그렇지 않고 그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안 되니까 항상 그 물 채워주는 거 그거는 3일 동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꺼서 완벽하게 식힌 다음에 찬물이나 이런 데다가 담궈 가지고 완전히 식힌 다음에 이런 도자기나 이런 게 요새는 저렴합니다. 뭐 비싸지도 안 하고 하니까 이런 데다가 뭐 아빠 거, 엄마 거, 뭐 아들, 딸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표시를 해서 각자가 두고 그렇게 드시면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진짜 이거만 약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 측면에서 뭐가 뜰타기 어떻게 좋다 이런 약이라는 것보다는 이게 하나의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 판매다 어쩌다 이런 것보다는 항상 좀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산에서 좀 심었다가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전부 도시에 사는 분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키우는 거는 사실상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얼마만 양을 해달라 그러면은 1, 2년 동안 산에다가 심어 놔가지고 거기에 각종 도끼라든가 중금속 이런 걸 빼내는 데는 2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심지어 1년만 해도 충분히 빠지죠. 6년근에서 캤는 거를 산에다가 했을 때는 1년만 산에다가 키운다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독성은 다 빠집니다. 그리고 맛도 달라지는 거고 삶이 단단해지는 것도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그 비싼 뭐 이런 산물 산양삼이라든가 산삼 이런 거 사 드시는 것도 물론 간단하고 하니까 좋지만은 조금의 그 어떤 경비라든가 이런 돈을 조금만 더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그런 걸 산에다가 심어 놨다가 또 본인들이 오셔가지고 위치를 지정을 해 드리면은 거기다 심어 놓고 캘 때도 본인들이 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라도 좀 우리가 그 양약이나 막 이런 걸로 가지고 하지 말고 좀 이런 자연적인 옛날 우리 선조들이 했던 그 뭐 고기를 많이 먹는다 어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수한 약초와 이런 약재를 가지고 해서 먹으면은 우리 건강이 또 좋아지고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저는 권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들 굉장히 번거로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인삼하고 뭐 대충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파는 거 보면은 이렇게 한 통 해가지고 뭐 20만 원 뭐 이렇게 팔더라. 그런 걸 사 드시더라고요. 물론 안 먹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또 그런 거 말고는 어디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말도 안 되게 먹지도 못할 정도로 막 쓰고 뭐 이상한데 뭐 400만 원씩 뭐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접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렇게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니면은 한 몇 가구씩 이렇게 막 대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안 됩니다만, 또 이제 그게 뭐 많아진다 그러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몇 가구 정도는 같이 준비를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제가 그 구입한 구입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서류를 완벽하게 이렇게 해서 어느 날 예, 저희 이 농장으로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같이 자기네 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갖춰 놓은 데다가 전부 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 본인들이 봉하고 이름 쓰고 애기들하고 와서 이렇게 해서 불을 댕기고 가시면은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해가지고 끝나는 일주일 후에 연락을 드리면 오셔가지고 그걸 퍼서 담아 가시든지 아니면은 항아리 값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 주신다 그러면은 그 항아리채 가져가셔가지고 집에 가서 논아서 드셔도 되는 부분인 거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래서 옛날부터 사실 구상을 많이 했는데, 제가 뭐 이거는 어떤 허가난 것도 아닌 거고 이걸 뭐 허가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다, 이거 하나의 식품이니까. 그래서 몇 분들은 그런 게 번거롭고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주문을 해서 계속 드십니다. 좋으니까 계속 또 드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만드는 거고.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좀 동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고 전부 좀 같이 건강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처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정성이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내가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마스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무슨 광고도 아니고 제가 뭐 그렇다 유튜브로 해가지고 뭐 돈을 벌고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사진과 간단한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렇게 올릴 건데 그걸 한번 이렇게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신다 그러면은 그런 재료 같은 것도 제가 구입을 해서 뭐 이것저것 붙이지 않고 택배비와 원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급해드리고 이런 것도 할 생각이, 저는 농사를 짓는 농사꾼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산에 사물 재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과, 체리, 블루베리, 아로니아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농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00평 정도, 열마지기 정도, 여기는 이제 한 마지기가 300평이니까 열마지기 정도 되는데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또 새로운 거 이렇게 우리 거래처 소비자들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걸 조금 심어 가지고 이제 공급을 해드리고, 매장은 이제 읍내 시내에 매장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집사람은 이제 매일 출근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저는 이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자체에 대해서 경호고, 엊그저께 이제 지금 불을 지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오늘 저녁 6시 25분 되면은 일단 꺼냅니다. 오일이 돼서. 그러면은 그거를 물에다 담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식힙니다. 흐르는 물에다가. 그 다음에 건져 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서 불을 댕겨 가지고 24시간을 더 중탕을 하고 난 다음에 완성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숙성을 시켜 가지고 판매는 한 달 후부터 판매를 합니다. 저는
최대한으로 이게 약성이 좋게 옛날 동의보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했던 형식으로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거를 하고 내일 모레쯤에 글패쯤 되겠네요. 그때쯤 꺼내서 포장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그 형태가 어떤가도 해서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문자를 주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주시든지 하면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삼 재배라든가 또 기농을 하실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양삼 재배한 지는 지금 20년 됐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조금의 노하우는 가지고 있는데 사실 자연에서 인위적인 생산이 아닌 자연에서 생산을 하면서 크게 그게 무슨 기술이다 어쩌다 이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과나 이런 농작물을 이렇게 재배를 해서 약을 치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별짓을 다 해도 기후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산양삼은 산에서 씨앗이라든가 묘종은 인위적으로 심지만은 나머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기후가 안 맞고 비가 많이 오고 가물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되는데 그게 무슨 기술이 기술을 부려가지고 뭐 삼을 어떻게 잘 키웠다 어쨌다 하는 거는 약간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 자연에서 키우는 거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노하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나마도 조금 덜 죽이고 좀 고사하는 게 조금 덜하고 또 어떤데 그냥 책을 사보던 어디 인터넷 들어가면 무슨 음지식물이니까 뭐 반음지식물이니까 음지에다 심어야 되고 뭐 나무가 뭐 참나무 뭐 소나무가 뭐 얼마나 썩혀야 되고 다 그거는 옛날에 기초적일 때 그냥 그 만들어 놓은 어떤 그냥 기본적인 그 서류입니다. 헌법으로 뭐 이야기를 하면 그냥 기초헌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 시대가 흐르고 또 모든 그 환경이 다 달라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체는. 그러니까 오늘 경옥고 이야기를 하다 이렇게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경옥고에 대해 가지고 그게 이름은 뭐 옛날부터 경옥고 이래서 이제 경옥고라고 하는 건데 이름은 뭐 이 바보 산골 아재 고 이래도 되는 거고 뭐 각자가 자기 이름을 붙여 가지고 뭐 민정이 고 이래도 되는 거고 이건 내가 만든 거고 내가 정성을 들여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식품이고 음식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확한 이름도 뭐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또 재미있고 이러면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이러면은 또 어떤 게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영상을 찍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뭐 예를 삶 같으면은 처음에 심는 거부터 꽃 피는 거 열매 달리는 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거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체리 뭐 아로니아 사과 블루베리 이런 전 과정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